한 시간 내내 했던 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총할 때만 아니고 계속 우리는 법률행위라는 걸 민법하면서 계속 법률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물권행위,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걸 채권행위, 이렇게까지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법률행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목적도 유효요건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도 유효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아무 말 없이 계약 그러면 무조건 법률행위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법률행위는 뭐 했다는 전자에서 도장 찍었다, 성립했다는 전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보는데 도대체 법률행위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파트가 매매 목적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매매의 목적물이고 갑은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네? 갑이 원하는 것은 대금 취득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매각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결국 갑의 목적은 뭐라고? 대금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일 것이고 매수인은 그럼 뭘 목적이? 이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 대금 취득하기 위해서 이 대금, 내가 지금 3억이 필요하다. 그 3억이라는 돈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겁니다. 내 목적은 대금을 취득하는 것. 그 중에서도 3억 대금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다? 매매계약이라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대금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것이고 이 매수인 또 뭘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어디서가 딱 뭐였다?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입니다. 대금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이고 이 건물은 의뢰의 매매의 목적물에 불과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이 목적이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확정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목적의 확정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쓸 때 매매계약서 쓰면 대부분 대금난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적죠. 근데 대금을 공란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서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도장을 찍었으니까 계약은 성립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갑이 목적이 뭐라고? 대금 취득하는 게 목적인 대금 얼마를 취득할지 대금이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대금난을 공란으로 뒀다니까. 얼마라고 안 적었다니까. 그럼 비록 계약서에 도장 찍더라도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다 이 말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 요건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말을 두 마디로 줄이면 뭐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쓰면서 대금난을 공란으로 두면 계약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목적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대금난에 잔금 취급할 때 공시지가로 적혀 있어요. 그럼 지금 얼마인지 확정은 안 됐지만 나중에 잔금 칠 때 공시지가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목적은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반드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틀립니다. 확정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된다?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확정할 수 있는 방법,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조례입니다.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 문제 나왔습니다. 26회까지 시험 치는데 두 문제 나온 게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다니까.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니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지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정해지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밑에 보니까 나와있죠.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수한다는 의사표시와 매도인이 뭐라고? 팔겠다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합쳐져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매매의 목적물이나 대금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비록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의 확정에 가는 겁니다. 확정. 서서히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겠죠?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목적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 반대가 뭡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을 우리 민법에서는 줄여서 버릇이 불능이라 그래요. 그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히 국가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가능해야 됩니다. 실은 가능해야 됩니다. 실은 가능하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가 비록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은 가능한지 안 하는지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릅니다.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 말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게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른다 이 뜻입니다. 예컨대 한강에 금반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금반지를 열어버렸다. 그 금반지를 찾아준다는 약정을 계약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한강에 빠진 아니면 해운대 백사장에 빠진 금반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한강 앞물길과 뒷물길을 막고 바가지로 퍼면 한 100년 퍼면 나오기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에 빠진 것도 부산 시민 모두가 나와가지고 10m 앞에 걸 계속 파나가면 언젠가 나오긴 나오겠지. 그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가능하냐 물어보면 안 물어보겠죠.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는 걸 사회통념이라 그래요. 그 사회통념에 따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는 것이지 물리적 기준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음에 일시적 불능은 불능으로 볼까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되지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자, 그럼 이 불능도 크게 여러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한다. 1월 20일 날 계약 체결했습니다. 도장 콱 찍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 했다는 전자에서 본다 했죠? 도장 찍었다는 전자에서 봅니다. 안 찍으면 우리는 법률행위 보지 않습니다. 찍었다,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매매했으니까 이 을의 목적, 무슨 달성하는 게 목적이다?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3일 전에 화재로 소실했어요. 3일 전에 화재로 소실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목적 달성,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해 불가능해?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을 목적했다니까. 건물도 없는데 지금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했지 않습니까? 불가능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불가능했잖아. 매매계약서 도장 찍기 3일 전에 화재로 소실했다니까. 그럼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건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건물 매수한다고 지금 매매했으니까 불가능한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약이 성립할 당시부터 불가능했다. 이걸 무슨 불능? 이걸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시적 불능이다. 이게 본식 불능이고 계약이 성립한 후에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어. 그 이후에 화재로 소실했어요. 어쨌거나 간에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불가능되기 때문에 이런 불능을 뭐라 하냐면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그러면 뭘 가지고 기준을 따지는 겁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은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 이후에 불가능된 것을 후발적 불능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성립을 했습니다. 도장은 찍었다니까요. 그러면 요 원시적 불능, 요거는 비록 성립했지만 뭐가 된다?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 처음부터 불가능을 목적했으니까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 성립 당시 그 목적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비록 성립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자, 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농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3일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했습니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토지 매매했어요. 하고 나서 중도금 줬는데 토지가 수용돼 버린 겁니다.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이제 매수인은 토지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토지가 수용돼 버렸다니요. 수용되면 국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불가능 아닙니까? 꼭 홀랑불탄 것만 불가능이 아니고 법률적 불능도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 수입식품을 내가 사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근데 딱 중도금 줬는데 정부에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린 겁니다. 그럼 나는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것도 불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법률적 불능이라 그래요. 홀랑불탄 걸 물리적 불능. 불한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불능입니다. 그것도 불능으로 봅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토지가 수용당했다. 수입 금지 조치가 됐다. 화재로 소실했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럼 이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네? 아니, 찍더라도 봐봐요. 원시적 불능은 지금 뭐라고? 무효로 돼 있고 후발적 불능을 물어보잖아. 다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분류를 하겠냐고. 뭔가 좀 다르니까 해봤겠지. 그렇잖아. 몰라도 좀 눈치는 있어야 돼. 눈치가. 눈치 없으면 이거 아주 힘듭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눈치가 있는 게 훨씬 더 고득점 나옵니다. 눈치 있어야 돼. 집이나 와가나 집에도 눈치 없는 사람 그러면 힘듭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눈치 있는 사람. 항상 말하지만 이거 우리 태생이 잘못됐어요. 태생이. 네? 우리 당구는 할아버지가 결혼을 할 때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곰하고 했잖아. 곰하고. 아니 할아버지도 희한하지. 수많은 짐승 중에 여우 같은 것도 있잖아. 이거하고 결혼했으면 남자들이 삶이 얼마나 바뀌었겠냐고. 어떻게 이상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라고? 왜 그런 결정인지 몰라. 응?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다 고모의 딸들 아닙니까? 응? 그래서 뭐라고 이게 조금 암스러워. 그래서 남자들이 누굴 만나면 여우를 만나면 정신이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보면 백여시한테 먹였던 전설의 고향밥 다 여우한테 맡긴다니까. 내 소원이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내가 내일 죽어도 소원이 없다니까. 여우한테만 몰려가서 내가 하면 얼마나 좋았으면 다 가족을 팽개치고 집 가산이 하더라도 여기에 콜레가 죽느냐고. 얼마나 대단한 거냐. 네. 딱 하나 좋은 건 있어요. 곰은 새끼는 잘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애들한테는 다 잘해. 근데 이가가 좀 부족하다니까. 유효다 무효다? 확실히 유효라니까. 이거는 무효가 아닙니다. 나중에 요거 이제 후발적 불능에 관해서 뒤에 배우는데, 여러분 오늘 배울 것은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여러분 그 책에 무효라 되어 있는 거는 성립 당시라고 되어 있지, 그냥 불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립 당시의 불가능 것.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자,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효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농가 매매를 했습니다.
농가 매매인데 농가를 1억 매매했어요. 중도금 딱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매수인이 보니까 농가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도 1억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매매했으니까 잔금이 지금 5천만 원 남았어요. 근데 매수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싫은 겁니다. 매수하기 싫다. 그래서 몰래 불을 질러버렸어요. 홀랑불 타버렸어요. 지금 이 경우 건물이 계약이 성립할 때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 불났으니까 이게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아닙니까? 그럼 이 매매 계획이 무효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무효 효과는데 이제는 가번을에게 잔금 달라 못해. 계약이 뭐가 됐으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이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매매하다가 하기 싫으면 다 불 지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냥 하기 싫으면 불 지르버리면 된다니까. 그러고서 뭐만 주면 되는 손해배상만 주면 잔금 안 줘도 되잖아. 그럼 되게 안 되게? 안 된다니까.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유효라니까. 가면 계속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대금 줘야 돼요. 대금 줘야 된다니까. 이거 위험이 이제 어른의 위험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가번 어리게 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하기 싫으면 다 불질러 버린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질르고 뭐만 주면 된다고? 손해배상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이때 이제 어른 이제 채무불행에서 위험부담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는 실제로 원시적 불능은 뒤에 535조 할 때 나오고 민총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요.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 유효다. 요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정될 필요 없다. 요거 하나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본전 찾아가는 겁니다. 한 문제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하다는 것은 어디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법률 관계를 본다는 건 국가가 강제성을 가지는 것인데 법에 위반되는 걸 국가가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여러 수백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모두 위반되지 않고 그 법에 적법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법은 크게 다시 뭐로 나누느냐?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눕니다. 강행법규와 뭐로 나눈다? 임의법규로 나눕니다. 이거 강행법규는 유식하게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이라 그래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법은 쉽게 말하면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지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법대로 하지 말고 다르게 하자. 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변경해서 하자. 이렇게 배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이 무슨 법이라고? 강행법규입니다. 반드시 그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법대로 해야 되지만 법대로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갑과 알 사이에 사람을 살인하면 돼, 안 돼?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합의해서 내가 너를 죽일 때 너 성락할 수 있겠니? 그러면 성락했다 해서 살인해도 돼, 안 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당사자 합의한 데서 그게 배제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고? 강행법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강행법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직 민법 총칙을 민법을 안 배워서 그런데 근데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토지를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요 갑의 건물입니다.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니 이 전세권, 물건인 전세권입니다. 근데 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10개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는 1년 미만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 미만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반드시 1년 이상 약정해줘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얼마 했다고? 10개월 했다. 이렇게 합의하면 이 민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의할 수 있게 없게? 없어. 그런 법이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1년 이하로 못한다는 법은 무슨 법? 강행법규예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걸 비용을 배제 내용 못합니다. 그런 법을 무슨 법규? 강행법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라고? 임의법규. 그럼 임의법규는 법대로 안 해도 돼.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법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임의법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임의법규로 말합니다. 예컨대 갑과 사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어요. 여러분 보는 임대차 월세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월세 주느냐? 월세를 차임이라 그래. 차임. 임대차의 차임이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대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그걸 이제 우리는 다달이 주니까 뭐란다? 월세. 이 말씀입니다. 달세라 그렇게 합니다. 이건 한국말로 달세죠, 이제. 다양하게 말합니다. 차임, 임대료, 월세, 달세. 이거는 건물을 보통 사용할 때고, 토지 사용 대가는 또 뭐로 준다? 치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임을 우리 민법에는 언제 주게 되어 있냐? 매월 말에 따라 주라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언제 규정되어 있다고? 매월 말에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근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15일 날 주는 거로 합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 법은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법은 무슨 법? 임의법규라고. 비록 민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법대로 안 해도 돼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을 임의법규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 하려고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냐? 실제로 임의법규가 엄청나게 많아요. 법에. 왜 규정했게? 당사자 합의로 뭐 할 수 있는데 배제할 수 있는데 이 법대로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려고 민법에 이렇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당사자가 합의를 안 했을 때. 합의 안 했다니까. 합의 안 했을 때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임대인은 매월 초 달라고 할 것이고 임차인은 매월 말에 주겠다고 다툼했잖아요. 그럼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법관이 지금 기분 나쁜 대로 형 15일 날 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당사자 약정 안 했을 때는 무슨 법이 적용되게? 이 임의법규가 적용된다고. 여러분 계약할 때 모든 걸 다 남김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할 수가 많겠죠? 그럴 때 대비해서 만드는 게 임의법규예요. 법 조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당사자가 아무 말 안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법대로 따릅니다. 그럼 그때는 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임의법규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때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법은 그럼 무슨 법을 말할까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임의법규는 그대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임의법규에는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임의법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통설은 이 강행법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이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더 풀이하면 공법 규정인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효력 규정이 그거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효력을 없애버리는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는 것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단속 규정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식품위생법 등등에 따르면 음식물 판매를 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허가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죠. 허가를 받아서 음식물을 판매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죠. 무효가 음식물 파면 처벌받게 안 받게요? 처벌받겠죠. 근데 처벌이란 거는 지금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공법 이야기 아닙니까? 처벌은 누가 한다고?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벌 마음대로 합니까?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됩니까?
그런 법은 무슨 법이게? 공법이라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니까. 문제는 이 경우 무허가로 음식물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받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음식물 매매 계약, 판매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음식물 매매는 개인과 개인 사이 아닙니까? 이거 허가받아라는 규정을 위반해서 음식물을 판매했다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유효다, 무효다? 아니, 여러분 지금 수업 마치고 나가면서 뭐 쌀쌀하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해서 길거리 있던 포장마차에다 오뎅을 딱 먹었어요. 딱 먹으면서 다 먹고 나서 허가 받았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허가 안 받았다. 그럼 그게 무효면 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그럼 나가면 됩니까? 국자로 막습니다. 이 말은 허가 받았든 안 받았든 그 판매 계약은 뭐라고? 유효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처벌받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음식물 판매는 뭐라고? 유효입니다. 이렇게 음식점 음식점 할 때 허가받으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의무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은 맞아요. 나는 허가 안 받고 음식물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허가는 받아야 돼. 그럼 강행 규정은 맞잖아. 그걸 뭐 했다고? 위반해서. 위반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맺었던 사법 계약은 그대로 뭐라고? 이런 강행 법규를 뭐란다? 단속 규정.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법규를 단속 규정이라 그래요. 단속 나왔다 말은 들어봤습니까? 그게 다 단속 규정이에요. 경찰법규, 행정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한다든지,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숙박행위를 했다. 숙박행위를 하더라도 잤으면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돈 줘야 돼요. 농수산물을 판매할 때는 검사 불합격한 농수산물을 팔면 안 돼요. 그런데 검사 불합격한 농수산물을 팔았다. 그럼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지만 그 농수산물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그런 강행법규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속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번 나와 있죠.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법규입니다. 경찰법규, 행정법규, 명령법규 다양하게 말합니다. 단속규정은 그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적용만 있을 뿐이지 사법상 효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이런 것들입니다. 불합격한 농수산물을 판매한다니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허가 받았어요 이런 말 물어보면 안 돼? 안 됩니다. 돈 줘야 됩니다. 그런 거 관계없이 줘야 됩니다.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할 때는 뭘 받으라? 허가 받으라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토지 매매할 때 경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받으라는 이 규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나중에 허가 받을 걸 약속하고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나중에 허가 받을 걸 약정하고 뭐부터 먼저 했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허가 받으라는 규정을 지금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지금 이제 이거 하잖아. 효력 규정 하니까 이제 무효라 그래야 되겠지. 지금 이제 끝났어. 단속 규정은 끝났고 이제 지금 효력 규정 한다니까.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눈치가 지금.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는 무효라니까. 다 같은 강행법규인데 이 강행법규는 위반하더라도 유효인데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매매계약이 무효라니까. 이런 강행법규를 뭐라 한다고? 효력규정이라고 그래요. 처벌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효력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도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입니다. 강행법규를 반했을 때 개인과 개인 간에 맺었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강행법규를 효력규정,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효로 만드는 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단수 규정인지 혈육 규정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결정한다?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뭘 외워야 된다고? 판례를 외워야 됩니다. 판례가 혈육 규정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혈육 규정이라고 외우고, 단수 규정이라 그러면 그냥 단수 규정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아라는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혈육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 볼 것 같으면 약사법을 위반하여 그런 말 나옵니까? 예,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자격증 대해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해주를 말라는데 대해줬습니다. 대해주는 계약 자체가 뭐라고? 무효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해줬죠? 그 대여 자체가 뭐라고? 무효가 됩니다. 이런 법규를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거. 갑이 을과 갑이 갖고 있던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요 매매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를 합니다. 자, 중개업자가 중개할 때 뭘 받아야 된다? 수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얼마 받으라는 거 법에 규정되어 있게 안 돼 있게? 왜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개법,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20조 이하에 보면 중개수수료, 법에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법정 중개수수료라고 해요. 그럼 이거 이상 받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 갑이 온 겁니다. 아저씨, 제가 굉장히 급합니다. 이 아파트를 지금 제가 한 달 내에 팔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좀 팔아주세요. 2억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걸 한 달 내에 2억만 받아주시면 제가 법정 중개수수료에 알파 더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중개업자가 요구했습니까? 의뢰인이 원했습니까? 의뢰인이 알파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개업자가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갑의 물건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2억만 받아달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2억 2천을 받아준 겁니다. 그러자 법정 중개 수수료에 수수료 알파를 더 줬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다음날 이 갑이 구청 지적과 공무원을 데리고 저놈이 더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더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중개업자가 원했습니까? 의뢰인이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자, 더 받을 수 있게 없게.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에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요 규정은 강행규정이게 임의규정이게? 강행규정이겠지. 당연히 합의한다고 그런 것들은 안 되지. 그럼 강행규정은 당사자 합의한다고 더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된다니까. 설사 의뢰인이 원했다라 더 받으면 안 된다니까. 아까 그랬잖아. 강행법규는 찔러도 될까? 그런데 찔르면 안 된다니까. 그게 강행법규라니까. 따라서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처벌받게 안 받게? 처벌받는다고. 처벌받는데 문제는 더 주겠다는 요 두 사람 사이의 합의 자체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네?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효력 규정하고 있어, 단속 규정하고 있어. 지금 효력 규정, 아까 단속 규정 다 끝났다니까. 지금 효력 규정하고 있는데 물어보는데 다른 걸 하면 되는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라니까. 그거 주겠다는 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더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던 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효력 규정입니다. 초과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더 받았을 경우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주기 전에는 더 줄 필요 없고 받았을 때는 돌려줘야 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규정이라고? 효력 규정입니다. 부동산 중개법 중개수수료 상환에 관한 규정이라고 나옵니까? 그 규정은 효력 규정에 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단수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를 우리가 스스로 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냥 강의 가만만 듣고 있으면 10월달 되면 저절로 머리 다 외우게 돼 있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밑줄 칠 필요도 없고 안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외우려고 한사코 노력해도 다 들어가 있어 벌써. 그건 막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수 규정,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도 무효로 만드는 규정.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 그러면 무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명이. 그런데 그 효력 규정 그러면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 이 정도 딱 떠오르면 무슨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이렇게 안 나오고 다음 중 무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받을 때 유효냐, 무효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았을 때 허가받지 않고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지 잘 모르는 것 여러분한테 하나 내봅니다. 안 배웠습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갑이 을과 아파트 매매했어요. 근데 을이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지 않고 병에게 매매를 합니다. 등기는 바로 최종 매수 납부로 바로 등기 때립니다. 중간에 있는 을의 등기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 하기도 하고, 을이 지금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시 매매하고 다시 매매하는 걸 뭐라 한다? 전매라 그러죠. 들어는 봤습니까? 전매.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니까 이걸 무슨 전매라 그러냐면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요거 하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전혀 안 내는 거죠.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취득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탈세를 많이 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했다? 처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강행법규계, 임의법규계? 강행법규겠지. 그러면 임의법규가 될 리가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게 강행법규만 지금 보잖아. 우리는 임의법규는 안 보잖아. 강행법규라니까. 만약 이게 그냥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말라는데 합의하면 괜찮다 그러면 누가 그거 다 중간생략 등기 하겠지? 강행법규라니까.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당사자끼리 중간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했어요. 이 합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응? 이 합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둘 중에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게 이거 나왔습니다. 뭘까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됩니다. 유효냐 무효냐 둘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됩니다. 뭘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50%인데도 잘 안 되잖아. 봐. 오지선당이면 얼마나 어렵겠냐. 지금 이지선당한데도 못 찍는다니까. 지금 이게. 오지선당이 못 찍어 이래가지고 8년은 유효로 나왔어요.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효력 규정으로 보지 않고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처벌받는 것은 변론하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이거하고 효력 규정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거. 단속 규정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것은 유효입니다. 여러분 책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온 이유가 뒤에 보면 등기법 할 때 나옵니다. 이게. 등기할 때 나와요. 이게. 자, 이게 목적에 관한 겁니다. 목적의 적법 확정 가능 적법에 관한 것. 다음에 103조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진짜 법조문 103조가 나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요거 사회적 타당성인데 (103조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이런 책을 보니까 의 밑에 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나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세에 위반한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걸 반사회적 법률행위, 줄여서 반사회적 행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간원에 103조라고 되어 있죠. 있습니까? 요 103조가 법률행위 첫 번째 조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상 조문은 민총 조문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몇 조부터 들어간다고? 103조부터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에 있는 것은 법조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론상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103조, 원래도 이 103조에서 한 문제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3년 전에는 안 나왔고, 4년 전에 나왔고, 5년 전에 나왔고, 결국은 5년에 한 번 빠지고 4번은 나왔다 이 뜻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지 안에서 나옵니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예고하는 법령위를 말합니다. 여기는 조금 복잡하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많이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럴까 싶어서 오늘 요 정도 합니다. 했죠? 오늘은 집에 가가지고 복습할 거 없어요. 복습하지 말고 대충 민법이 이런 식으로 되더라.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보는 게 민총부터 들어간다더라.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사람은 여기까지 지금 읽었던 겁니까? 확정, 적법, 가능 요거 한 번만 집에 가서 5번 정도만 하면 쭉 읽어보세요. 읽어본 것과 안 읽어본 차이 많이 납니다.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물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첫날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데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별로 어려움 없으니까 그냥 튼튼하게 밥 많이 드시고 아프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